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한국에서의 구급차가 위급했던 캐나다인의 목숨을 살린 사례가 캐나다에 퍼지며 한국의 구급차는 캐나다와 뭐가 다른지 특파원이 직접 와서 취재할 정도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에서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왜 대단한지 직접 보기 전까지 우리는 한국의 구급차가 트랜스포머라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정말 대단한 건 한국의 구급차를 운전하는 대원들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한국 운전자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말로 기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논문도 따로 나올 정도였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구급차가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119 구급차의 업무는 크게 구조, 구급, 화재 진압 세 가지입니다. 이 중 구급 활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2018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도 119 구조활동 출동 건수는 85,194건인데 반해 119 구급 출동 건수는 278만 8,101건입니다. 소방청 웹사이트에 매일 업데이트되는 일일 활동 현황만 봐도 구급활동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급활동을 위해 119 구급차에 타는 구급대원들에게는 한정적인 응급 구조 행위만 허용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급차의 영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제를 털어 첫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해 보급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뉴한 교수입니다. 한국 구급차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1984년 4월 10일 그가 의과대학 2학년생이던 시절 그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를 음주운전 관광버스가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앰뷸런스가 아닌 택시를 타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있긴 했지만 드물었고 제대로 된 호출망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탓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전라도 순천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의 큰 병원으로 이동하다 운명했습니다. 이후 그는 의학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그곳의 탄탄한 응급 시스템을 보고 울분이 터졌다. 당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그는 아버지 친구들이 모아 보내준 돈 4만 달러로 1992년도에 구급차를 아예 직접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비까지 합쳐 8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했던 미국 구급차를 사오기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구급차는 대부분 12인승 기아자동차 베스타나 현대자동차 그레이스였습니다. 당시 표현으로 누워서 가는 택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례로 93년도만 해도 환자가 구급차에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서 환자 위에 세워져 있던 산소통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구급 장비도 하나에 채워져 있는 게 전부일 정도로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급차를 만들기 시작하며 15인승 승합차 아시아 하이토픽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의 12인승 승합차보다 길이는 67cm, 높이는 4cm 더 길고 높아서 응급 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수와 용접공, 자동차 정비공과 함께 뒤를 뜯어 개조를 시작했고 환자가 누울 수 있는 공간과 버스 승무원 의자를 떼어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심장 제세동기 등 응급 장비도 처음 들여왔습니다. 구조 변경 형식 승인까지 받고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의 사연을 접한 셀보라는 회사 회장의 도움을 받아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을 돌아다니며 앰뷸런스와 응급 구조 시스템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1995년 한국형 구급차를 완성해 전국 소방서와 병원에 보급했습니다. 이렇듯 구급차의 역사는 환자를 이송하는 것뿐 아니라 이송 중에서도 목숨을 살리기 위함이 존재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병원이라 부르는 것인데요. 실제로 구급차의 겉모습을 보면 119 모양이 거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앞 운전자가 룸미러로 봤을 때 보기 편하라고 거꾸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 구급차가 캐나다 사람을 살리며 화제가 된 것입니다. But I'm doing much better. But this week, I'm going to talk about the good of staying in hospitals here in Korea. Before I get into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의 병원의 좋은 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캐나다로 돌아왔지만 2달 전만 해도 한국에서 취미로 자전거를 타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전 캐나다에서부터 자전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도 자전거 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타던 자전거의 가격만 해도 300만 원 정도니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자전거 동호회도 들어갔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 투어를 나갔는데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 한동안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 여름 회사 업무가 조금 널널해지자 2달 정도 쓰지 못했던 휴가를 자전거 동호회에 장거리 투어 날 때 쓰기로 했습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저에게 간만에 장거리 투어는 상당히 설레는데요. 잠실에서부터 강동구청까지의 긴 거리를 소화내기 위해 이틀 전부터 장비도 꼼꼼히 확인하고 지도를 통해 길까지 미리 꼼꼼히 외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토요일 아침 동호회 분들과 함께 만나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오랜만에 장거리 투어다 보니 생각보다 조금 지치더군요. 그럴 때마다 쉬는 시간이 겹쳐 잠깐 쉬기도 하며 체력을 잘 조절해가고 있었는데 기존 쉬는 시간으로는 동호회 분들의 장거리 투어를 따라가기에 체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분께 오늘 투어는 여기까지 하고 따로 가겠다는 말을 전한 뒤 혼자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 정도 더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용무라며 문자가 오더니 곧 이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쉬는 구간에서 받으려고 안 받고 있는데 4통 정도 연속으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래서 정말 바쁜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아보니 그냥 업무상 전화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다칠 줄 알았으면 그때 전화를 받지 않는 건데 그랬어요. 하여튼 빨리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니 전 행렬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었고 마지막 라이더분이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속도를 내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꼬마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깜짝스러웠는데요. 아이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핸들을 틀었고 전 그대로 풀숲을 향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난 후 꼬마아이가 다치지 않았나 확인해 보려는데 다리가 피투성이에 심지어 일어서려고 하니 힘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아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간 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 움직이지 않고 즉시 라이딩 리더께 전화하니 다리를 가슴보다 높이 들고 즉시 119를 부르라고 하시더군요. 전 당연히 택시를 부르거나 우선 달려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구급차를 먼저 부르라는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땐 한국의 구급차가 그렇게 빨리 오는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소 30분은 걸리는데 비해 한국은 정말 컵라면 하나 끓이는 시간에 도착하더군요. 그렇게 전 곧바로 응급실로 가 골절상을 치료하고 그날 오후 퇴원했습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빠르게 조치하지 않았다면 혈관이 부풀어 올라 더 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데 전 그저 한국 병원의 구급 시스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구급차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 줄은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게 감사하며 전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고 있답니다. 이렇듯 한국의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들은 한국만한 나라는 없을 거라며 구급차 서비스를 상당히 부러워하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구급차의 출동 시간의 개선을 위해 각 나라별 구급차 출동 시간의 이유를 비교한 논문도 나왔는데요. 그중 한국에 관한 이야기로는 시민의식의 발달과 구급대원의 안전운전이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급차보다 빠른 견인차라는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